살다 보면 돈보다 중요한 건 많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더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껴지죠. 젊을 땐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싶었고, 조금 부족해도 언젠가 오를 월급에 기대어 대출도 받고 외식도 하고 소비가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60대에 접어들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멈추고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모았어야 했구나 하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꾸준히 모았더라도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젊을 때 돈을 모아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58세에 은퇴한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고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지만 그는 은퇴 후 5년 만에 월세 신세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제 좀 누리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여행도 다니고 지인들과 골프도 치며 퇴직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 지출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자녀의 유학비용,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모님의 요양비까지. 그가 남긴 말이 인상 깊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 들어오니까 쓰면 메꿨는데 은퇴하니까 쓰면 끝이더라. 그는 매달 최소 200만 원만 꾸준히 모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65세의 박 씨입니다. 그는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철저하게 지출을 통제하며 매달 50만 원씩 적금과 국민연금에 투자했습니다. 남들은 박봉이라며 무시했지만 그는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은퇴한 지금 그는 월세 대신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과 소액 임대 수익 적금 이자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하니 주변 친구들이 급격히 무너져요. 난 돈 때문에 일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결국 젊을 때 준비한 사람이 은퇴 후에 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 돈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여겼던 60세의 김 씨입니다. 그는 40대 후반까지 매번 살아봐야지, 쓰려고 돈 버는 거지 하며 소비를 즐겼습니다. 명품 옷, 외제차, 고급 리조트, 아이들 과외에 아낌이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현금 흐름을 잡아먹고 있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재취업이 어렵고 가진 자산은 줄어들었고 지출은 그대로라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았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젊을 때 돈을 모으는 건 단지 노후 대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일이고 병원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존엄을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의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모으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쌓여 10년이 되면 1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10년 후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식 한 번, 오늘의 커피 두 잔을 줄이면 그 돈이 미래의 안심과 여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는 나이대가 되면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작은 습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동이체로 소액 적금을 설정해두는 일,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는 일, 조금 귀찮지만 지출을 기록해보는 일, 모두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은퇴한 후에도 선택권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젊을 때의 당신이 은퇴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결국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 돈을 모으지 않으면 은퇴 후 정말 고생합니다. 단순히 모아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끝나면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전략을 잘 세우면 퇴직 후에도 가난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현금 흐름 파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도 지금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을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계부를 한 달만 제대로 써보면 놀랍게도 줄일 수 있는 소비가 꼭 나옵니다. 커피가, 택시비, 무심코 쓰는 온라인 쇼핑, 정기 구독 서비스 등 샘나는 구멍이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한 잔 5,000원짜리 커피를 주 5일 마신다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이걸 줄이고 대신 커피 한 잔값 적금으로 돌리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원금만 해도 1,200만 원이죠. 여기에 연 3% 복리만 적용돼도 1,400만 원이 넘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지키는 자산이 되는 셈이죠. 2단계는 목표 설정 자동화입니다. 막연히 언젠간 모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매달 30만 원씩 10년 후 3천만 원을 만들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화하면 훨씬 실천이 쉬워지죠. 예를 들면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30만 원이 CMA 통장이나 적금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돼요.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진짜 인생을 바꿉니다. 3단계는 자산 배분과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현금만 쌓아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가가 매년 24%씩 오르기 때문에 돈을 그냥 보관만 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안전자산 예금, 적금, CMA 생활비나 비상금 목적, 성장자산 ETF, 배당주, 장기펀드 10년 이상 장기 보유, 생활형 자산, 소형 부동산, 월세 수익형 자산 은퇴 후 현금 흐름 창출용.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면 30만 원은 CMA에, 10만 원은 국내 ETF에, 10만 원은 우량 배당주 펀드에 분산 투자해보세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도 낮춰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 매달 배당이 나오는 ETF나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단기 고수익이나 묻지마 투자는 피하세요. 50대 이후에는 잃지 않는 투자가 핵심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거 하면 3배 수익 보장 같은 말 들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실제로 은퇴한 분들이 사기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급한 마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심리가 허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자녀 지원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애들 위해서라고 돈을 다 써버리면 결국 그 자녀가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못해 서로 불행해집니다. 도와주는 선과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선 사이의 경계를 꼭 설정해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재테크의 끝은 결국 심리 관리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건 수학이 아니라 습관이고 행동이고 인내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동기를 자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매달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1년 뒤 받을 이자, 계산기를 돌려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때론 작지만 분명한 보상이 꾸준함의 비결이 됩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이 모은 돈이 결국 은퇴한 당신에게 자유와 존엄을 선물해 줄 겁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닌 돈이 없으면 전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은퇴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